여러분, 요즘 AI 반도체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AI 반도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각자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요즘 코스닥에서 가장 핫한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미파이브라는 기업인데요. 이 세미파이브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바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막 60%, 7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사실 종가에서 얼마나 끝날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그 관심도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미파이브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대체 어떤 경쟁 기업들이 있고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미파이브는요,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글로벌 AI 에이직 강자로 이렇게 뭐 기사가 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가 모두 필요한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꼭 글로벌 빅테크가 아니어도 정말 기업의 그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할 만큼 이 AI 반도체는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내 기능을 200%, 300% 구현해낼 수 있는 최적화된 반도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고 이 범용 반도체 많이 찍어서 싸게 파는 그런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많은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추세가 내 기업에 맞는 내 기능을 100% 200% 살릴 수 있는 그 목적에 맞춘 주문형 칩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각광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라는 게 그냥 쉽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뭐 쉽게 아무나 뭐 대들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돕겠다고 나선 기업이 바로 세미파이브입니다. 너 반도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그럼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제 이런 기업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미파이브는 맞춤형 정장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옷 살 때 기성복 딱 이제 사이즈가 딱딱 정해진 뭐 그것도 많이 입잖아요. 디자인도 훌륭하고 뭐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니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이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내게 맞는 칩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세미파이브가 하는 일입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옷으로 비유하면 이제 패턴을 막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단, 이제 공정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고 양산하는 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들어가고 패키징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도 벌써 4가지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각각의 기업들이 이 4가지 공정에 진짜 뭐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 설계 내지는 뭐 공정, 뭐 검증, 양산, 뭐 생산, 패키징을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도 없고요. 내가 필요한 건 그냥 반도체인데 이거를 좀 대신 해주는 데 없나? 이걸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수가 있으니까 이 세미파이브라는 기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세미파이브는 반도체 설계를 표준화하고 모듈화해서 빨리 찍어내자.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 설계를 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빠르게 그리고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을 좀 들어가다 보면은 크게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뭐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칩을 생산하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죠. 파운드리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걸 막 생산해 내는 기업입니다. 그다음 팹리스입니다. 뭘 하는 거냐? 팹리스라는 기업은 반도체 그 도면만 그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반도체 설계를 딱 하면은 이러이러한 반도체 나오면은 이런 기능이 정말 최고적으로 효율적이 나오겠다. 이 아이디어를 이제 설계로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팹리스 기업들은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이 설계 도면을 넘겨가지고 파운드리에서는 이 설계 도면을 이제 가지고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 DSP는 대체 뭐냐? 이 세미파이브가 이제 DSP의 일종인데 설계하고 양산을 하도록 돕는 제작 대행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설계만 하는 회사와 이 파운드리 기업들 가운데서 이것이 팹리스 기업들이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파운드리의 그런 이제 그 설계 도면을 제대로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인5는 이제 DSP의 일종이 됩니다. 근데 세인5가 좀 다른 건 뭐냐면은 뭐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도 그냥 인력 투입해서 설계를 도와주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쌓아서 시간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세인5 측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인5 창업자는 그럼 누구냐? 이 조명현 대표인데요. 이 서울대 전기공학을 졸업하시고 반도체 설계 관련 석사 박사를 따시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BCG죠. BCG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있다면은 단순히 내가 그 반도체만 연구한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경영을 그래도 좀 알고 어떻게 보면 해본 그런 이제 기술과 경영이 결합된 이제 경력을 가진 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실 뭐 기술이 뛰어나도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경영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세인5의 창업자 조명환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커리어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인5 어떻게 돈을 벌까요? 크게 세 가지로 돈을 버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비를 받는 거예요. 이제 팹리스 기업 같은 데서 뭐 혹은 뭐 다른 뭐 반도체 회사에서 야 우리 이 칩 만들어줘 하면은 거기 이제 설계해주고 검증하고 양산 준비까지 하는 이제 프로젝트 비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비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IP를 파는 거예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매번 이제 0부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 사용이 가능한 설계 블록을 계속 쌓는 거죠. 이게 쌓이면 대체 뭘 할 수 있냐? 같은 업종 고객이 오면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설계 자산이 있으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비용이 점점 적게 들어가 됩니다. 그러면 즉 마진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IP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양산 수익이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이 반도체가 정말 많은 기업에 쓰인다. 그러면은 이제 물량이 불어나겠죠. 그 물량의 그 매출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이제 수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 세미5가 다른 이제 그런 뭐 DSP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과는 좀 다른 점은 창립 5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이제 넘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해볼게 하고서 이제 뭐 된 기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쟁자가 없느냐? 당연히 경쟁자가 있겠죠.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에 DSP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국내 DSP로 소개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뭐 AD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세미, 뭐 가온칩스, 위더맥스 뭐 이런 기업 등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쟁이 좀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수주가 좀 치열해지겠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이 DSP를 계속 늘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인5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8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는가. 매출보다 선행하는 게 수주를 얼마나 했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주액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양산 전환이 얼마나 나오나. 양산을 하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양산이 되는 반도체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적자폭이 줄고 있나, 흑자 전환의 시점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의 집중도가 어떤가. 이게 팹리스 기업이나 이 반도체 기업이 의뢰를 받아서 하는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매출이 커도 너무 한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면은 이게 좀 매출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을 해줘야지만, 다양한 거래처를 갖고 있어야지만 안정성이 훨씬 높아진다. 다섯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의 경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DSP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DSP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에게 그 파운드리 생산을 이제 맡기게 되기 때문에 DSP를 점점 늘려서 삼성전자는 이제 경쟁을 시키고 고객사를 늘려서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거고요. 그럼 이 세인5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의 경쟁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력, 개발비 구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는요, 이 인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하우스를 분석할 때 저도 많이 보는 지표인데, 얼마나 연구 인력들, 직원들이 있냐를 따집니다. 이게 직원 수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인력 개발비의 구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디자인 하우스에서 인력을 감축했다, 내지는 뭐 채용을 안 한다, 이런 기업보다는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 이미 연구 인력, 디자인 인력들이 뭐 많은 이제 기업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경쟁력이 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막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 때문에 이제 하루에도 이제 몇 프로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유통 물량이라든지 락업 해제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겠죠. 여덟 번째는 경쟁사 대비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세이파이브가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아주 뭐 대한민국 유일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이런 이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 간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지, 뭐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지금 너무 과대평가받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과소평가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이파이브를 쉽게 정리하면은 AI 시대에 우리 회사의 맞춤 칩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돕는 플랫폼 설계 솔루션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미파이브 아마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뭐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제로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사활을 걸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투자를 해볼 만한 이제 기업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정말 고평가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와 같이 기업이 성장할 것인지는 우리가 계속 눈을 떼지 말고 주시하면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 수급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를 검토하셔도 좋을 기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세미파이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